의사의 소견서를 써서 달라 하는 분들이 제 손가락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써줄 리가 없죠. 써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수근 임수근입니다. 요즘 제 주위에서 약간 유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다들 제 친구들이 자기 ADHD 검사 받고 있다고. 좀 나이 30 넘어가지고 제가 아는 것만 한 4-5명 되고, 그중에 2명은 실제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약까지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 말로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을 하던데, 이게 단순히 제 주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런 건가요, 이게? 실제로 ADHD, 성인인 분들의 ADHD 진단수가 최근 5년 사이 5배 증가했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사실 실제 이게 병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우리가 워낙 접하는 의학적인 정보들이 많다 보니 이제라도 좀 도움을 받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평생 자기한테 그게 있다는 거를 생각조차 못하고 살다가 뭔가 이슈되니까 나도? 해가지고 약간 검사 받아봤더니 그렇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되게 제 주위에서 많아요. 사실 ADHD는 성인이 돼서 진단을 받는다기보다는 뇌의 신경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인즉슨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시절부터 뇌의 앞부분 전두엽이 통제하는 기능이 발달이 좀 더뎌서 순서를 지키기 어렵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규칙을 지키기 어렵고,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게 어려운 그런 경우에 이게 ADHD 진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꾸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실제로 ADHD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너무 의지가 약해서, 애가 너무 정신이 없고 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참을성을 좀 발휘하면 좋은데, 그래서 오해를 받고 많은 손해를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가 성인이 돼서 ADHD의 진단 기준, 경과가 딱 맞아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어서야 그때 ADHD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다, 이게 일을 미루기도 하고 실수도 잦고 하니까 나는 ADHD가 아닐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없던 질환이 성인이 돼서 갑자기 짠 나타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삶에 지치거나 누워있고 싶은 마음을 좀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그 묘약이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약이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그 메스암페타민이랑 똑같은 거라고 제가 봤어요. 작용 기전이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메스암페타민은 의학적으로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당당하게 미국으로부터 에더럴이라는 약을 세관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의사의 소견서를 써서 달라 하는 분들이 제 손가락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써줄 리가 없죠. 써드릴 수 없습니다. 성인분들이 겪는 ADHD다 하면은 대표적인 증상들이요, 당연히 무언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실행력이 떨어져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제로 누워있다가 시작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 약속도 애매하게 의도치 않게 많이 늦게 되고, 정해진 기간에 제출해야 될 것들도 제출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나 학업적으로 손해가 상당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 자기 친구가 맨날 지각을 밥 먹듯이 한다고 얘 ADHD라고 끌고 오는 사건이 근데 그 분은 사실 다른 생활의 기능을 쭉 살펴보고 어렸을 때부터의 생활을 보니까 이게 ADHD 신경 발달의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이 연인 사이에서의 어떤 어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뭔가 활동성이 떨어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딴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꾸 지각하고 이런 경우였습니다. 지각한다고 무조건 끌고 오시면 좀 그래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금부터 8가지의 증상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사실 이 증상들 때문에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손해를 입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ADHD의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째, 업무에 장시간 집중하면서 그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 둘째,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가 힘들다. 셋째, 가끔은
특정 업무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게 힘들다. 다섯 번째, 말이 많고 침묵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여섯 번째,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기가 힘들다. 일곱 번째, 걱정이 많고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 여덟 번째, 주변이 항상 지저분하다. 이 중에서 5가지 이상 내 삶에서 영향을 많이 주고 지장을 준다 하면은 그렇다면 성인분일지라도 ADHD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걸 의사분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DHD 관련된 약, 우리나라에선 메틸페니데이트 아니면 아토목세틴 2가지 종류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 ADHD 관련된 정신과 약이 정말 효과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도 한데, 약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는 반면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을 만한 건 신경 발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특정 기능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시는 동안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시고, 하루에 식사하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고, 복잡한 업무들이 엮여 있다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하시는,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해주시면 내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나의 행동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이 물론 먹으면 번쩍 깨어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는 느낌은 있다만, 그 약을 사용하는 동안 내 뇌를 계속 발달시켜 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루에 해야 될 것들을 잘 지켜 나가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진짜 빨리 진료받아서 빨리 뭔가 교정을 해주는 게 정말 좋겠네요. 네, 일찍 먼저 발달을 시키면 더 유리하겠죠. 여러분들 혹자는 ADHD 호소인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이 돌아다니는 간단 테스트를 가지고 나도 ADHD다 많이 생각들을 하셨겠어요. 사실 저도 여기에 당연히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모두 다 약을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병이 아닐 거야, 이거는 내가 의지로 이겨내야 돼 해서 병을 키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둘 다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DHD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를 해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진료실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저를 찾아주셔도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